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파트 내용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HMD를 개발 중인 PC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오큘러스 링크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잘 보이셨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메뉴를 사용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MD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XR 디바이스 인풋을 반드시 꺼주셔야 되고, 내가 반대로 PC에서 에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디버깅을 할 때에는 이거를 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트래킹 디멘전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그냥 AT에서 말씀드릴게요. 트래킹 디멘전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요 XR 오리진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 우클릭해서 추가한 그런 게임 오브젝트잖아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내 HMD를 어떻게 트래킹 할 건지, 트래킹도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를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트래킹 오리진 모드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not specifi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플로어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복잡한 개념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사실 내가 만든 이 앱이 사용자가 서서 사용하는 앱인가, 앉아서 사용하는 앱인가, 그리고 서서 돌아다니는 앱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다르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앉아서 이 앱을 사용한다고 기준을 잡았을 때에 사용자의 눈높이를 설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팅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요거는 잠시만요. 테스트를 잠깐만 해보고, 좀 이게 0으로 되어 있구나. 네. 디바이스 2.176.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네, 요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것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 앱을 만들 때에 앉아서 사용할 앱인지 서서 사용할 앱인지를 일단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서 요거의 의미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Y 오프셋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방에 의자에 앉아서 HM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카메라의 Y 오프셋을 1.1176으로 설정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머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1176m다 라고 가정을 하고 앱을 개발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값은 실제로 HMD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HMD의 눈높이를 어디로 설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 오큘러스 퀘스트 또는 다른 HMD 장치를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퀘스트를 써보셨잖아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때 바닥 높이를 설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시나요? 자, 내가 바닥이 어디 있다는지를 안다는 것은 내 HMD가 바닥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거를 우리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고정된 값을 내가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플로어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실행을 했을 때 저 기기에 설정된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설정해 놓은 바닥하고의
높이가 내가 예를 들어 1.6m로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은 1.6 유닛이 유니티에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그쵸.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유니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바닥하고 내 눈높이를 1.4m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유니티 앱에서는 얘를 1.4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유니티에서 이 단위가 미터 단위로 우리가 간주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 테이블을 만들 때 가로를 5로, 세로를 2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든 이 테이블은 가로 길이가 5m, 세로 길이가 2m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그냥 VR이 아닌 그냥 일반 앱을 만들 때에는 내가 이 스케일을 예를 들어서 50으로 만들고 20으로 만들었어도 예를 들어 내 캐릭터의 움직임을 10배로 빠르게 해주면은 얘가 5이건 50, 20이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모든 스케일은 그냥 그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로지컬한 스케일이기 때문에 내가 로직을 그냥 동일하게 작성을 한다면, 그리고 뭐 카메라 파라미터도 그냥 비례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얘를 5로 하건 2로 하건 0.5로 하건 0.2로 하건 50으로 하건 20으로 하건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VR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XR 오리진이라는 거에서 바닥에서 눈까지의 높이를 1.4m인 것을 유니티에서는 1.4 유닛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책상도 사용자한테 가로가 5m, 세로가 2m인 책상으로 보이고 싶게 하려면 이거를 5.2라고 설정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를 50, 20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사용자가 VR 환경에서 이 테이블을 봤을 때 가로 길이가 엄청 큰 50m짜리인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VR 환경에서는 유니티의 유닛이 실제 공간의 미터 단위로 대응이 된다. 그렇게 사용자한테 받아들여진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같은 경우에 뭐 1.8에 한 세로가 한 0.8 정도 되려나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 네모가 사용자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실제 책상의 크기랑 비슷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케일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화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이 큐브 같은 것도 기본 크기가 111이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큐브인 거예요. 너무 크죠. 내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제 앞에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 정도 크기처럼 보이게 하려면은 가로가 뭐 한 10cm, 세로가 한 10cm, 높이가 한 20cm 정도로 만들어 두는 게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디멘전이랑 맞는 크기다 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죠.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빌드 부분인데 사실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빌드까지는 뭐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인터넷 찾으면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장치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으로 빌드를 해서 저 장치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냥 저 장치 안에 있는 네이티브 앱처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게 돼요. 대신에 유니티에서 안드로이드 플랫폼 설정을 하셔야 되고
연결된 장치에서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제가 링크 걸어놨죠. 잘 적혀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고 필요한 경우에서 해보시면 되고 이 수업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링크를 통해서 오큘러스 링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마지막 페이지로 이것도 링크인데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거하고 앞으로 보여드릴 기본적인 내용은 요 유튜브에 있는 발렘 VR 리라는 분의 자료를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되게 여러가지 VR 관련된 개발 영상을 되게 많이 올리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초반 부분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분이 올린 자료를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은 제 거랑 좀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VR의 지금 현재 생태계의 문제기는 한데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무슨 기술적으로 커다랗게 바뀌는 게 아니라 개발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유니티 개발 환경도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니티의 개발 스탠다드에 맞게 이분의 내용을 좀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분 자료를 보고 뭔가로 공부를 하실 때는 약간 주의를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분도 뭐 비슷하게 이제 VR 개발 관련된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데 이번 거는 뭐 그렇게 제가 많이 참고는 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괜찮은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니죠. 요건 필수예요. 유니티 XR 인터랙션 툴킷 매뉴얼은 좀 자주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VR 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나 오픈 XR 관련한 링크도 남겨져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VR 개발 기본적인 어떤 환경 설정하고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파트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VR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현할 때에 어떤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